이어서 코멘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성동 게임업계 부회장님 제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두 분이 재밌는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히 두 분이 토트로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게임 캐릭터라든지 배경에 대해서 실사를 갖다가 목적으로 학생들을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내용을 이제 위정인 교수님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한계점, 시사점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고, 김 대표님이 이제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현재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체험형 가상현실, VR 콘텐츠나 산업 현장의 증강현실 활용 서비스,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전시라든지 교육, 가상세계에서의 가상상거래 등 이 가상경제까지 폭넓은 분야가 아마 메타버스로 거론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향후에도 뭐 이런 서비스가 뭐 당연히 융합돼서 발전할 것은 그거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이 체험 교육 공간, 그다음에 특수 목적이라는 것은 군사용이라든지 병원 의료라든지 비행 트레이닝 같은 거, 그다음에 시뮬레이터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셜 금융 분야, 이러한 특수 목적을 가진 곳에는 저는 상당히 융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러한 그 콘텐츠, 예를 들어서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아까 정 대표님 착한 언급하셨는데 너무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콘텐츠를 간단하게나마 제작이 간편한 오소링 툴, 이 제작도구죠. 제작도구가 빠르게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봅니다. 그리고 자칫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만들어지게 되면은 부분만 일으키고 사라져가는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스럽고요. 첫 번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융합 기술을 제대로 성장시키고 하려면은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정부에서 정확히 제시하고 기술 과제 개발할 시에 이 주제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메타버스라는 이 용어보다는 좀 더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 메타버스 논리가 독립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의 어떤 집합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제작해서 메타버스 세계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연구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분야가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이 융합 기술이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전망이 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성동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박진환 중앙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고 또 지금 이슈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워낙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자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는 편인데요. 어찌됐든 뭐 공통적으로는 핵심 월드 창조에 대한 기술, 프라이머리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는 VR과 관련된 기술, 원격 현전이라든가 디지털 액터, 가상 스튜디오 뭐 이런 것과 그리고 소셜이 존재할 수 있도록 커넥트를 하는 그 기술, 뭐 디지털 리터러시, 네트워킹, 트래픽 컨트롤, 엔스크린 뭐 이런 거, NFT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과 함께 동시에 살펴봐야 될 게 인공지능이 얼마 전에 그렇게 크게 떴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되게 이상한 이유였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들이었지만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그리고 하드웨어적 환경이 완전히 꽃을 피운 이 상태, 병렬 처리가 가능한 그래픽 카드의 대중화와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컴퓨팅 파워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확 떴었는데, 동시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뜰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위자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죠. 사실 여행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찌 보자면 정신적인 이주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사회 환경,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상 환경에 대한 매체의 인식의 변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트론이라든가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가상 환경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거는 이 현실 세계를 포기한 그런 인간이랑 가는 곳이다라는 건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든가 아니면 프리가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사람들이 보거든요. 어쩌면은 가상 환경에서 이주를 해서 정신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현실이 얼마나 안 좋은가에 대한 그 반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당연히 서포트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저도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이나 사업 계획 같은 거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뭐가 이렇게 하나 키워드가 뜰 때마다 늘 나오는 거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2의 BTS를 만들자, 또는 한국형 뭐를 하자, 이런 표들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성공을 할 수가 없죠. 예, 콘텐츠 문화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거, 여기서 로블록스를 예를 들자면은, 그 안에서 어떤 규제가 현재 있어서 못 만드는, 이게 폭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로블록스 안에 수많은 패러럴 월드가 말하자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각각의 유저가. 그러니까, 게임 제작사가 게임을 패키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저가 하나의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로블록스 안에 창조된 각각의 유니버스에 대해서 각기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니면 로블록스만 받으면 됩니까? 이러한 얘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찬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질문들 질의응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들어왔는데, 요새 왜 메타버스가 유행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원론적인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박진환 교수님께서 잘 두 가지를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코로나 등등에 대해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소셜 기술 등등이 이제 메타버스와 결합이 됐는데, AI 사례에서 보듯이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정신적 이주가, 참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정신적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매트릭스 이런 세계에서는 좀 비정상이라 좀 그렇고, 약간 예외적으로 보였던 것들이 레디 플레이어 원 등등에서 메타버스가 지극히 정상적인,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코로나를 피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세계,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스며들었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잘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질문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학과나 교육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대학 교육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접목해야 되나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에 딱 지금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김성동 부회장님께서, 게임학교 부회장님께서 교육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메타버스 학과를 만든다는 자체가 저는 약간의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부회장님, 이게 아니고 질문은 메타버스 관련한 학과나 교육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라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관련한 학과라면은 이제 게임 관련 학과가 되겠죠.
근데 게임 관련 학과에서는 현재적으로 주로 많이 이제 하는 것이 AR, VR 교육이죠. 근데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반이고 코딩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한 기반 교육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저는 이 기반 교육을 닦기 위해서는 그 대학 1학년부터 기초적인 지식, 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근간으로 한 이런 교육을 갖다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콘텐츠를 갖다 제작으로 하는 그런 관련 학과에서 학습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많이 그 개발을 한 데가 게임 관련 학과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메타버스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코멘트 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또 딱 맞는 분이 오늘은 어떻게 질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 선정한 게 아닌데 딱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발표자 질문자들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체부 PD를 R&D PD를 역임하셨던 우리 박진환 교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뭐 당연히 표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이 바뀔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짧은 미래에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반 그 유저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학계에서의 해석들이 어떻게 정립이 되는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무르익은 다음에 이걸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표준화를 한다고 뭐를 잘못 이걸 혹시라도 나쁜 결과가 되면은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이제 정부의 생각은 아니고요. 예. 예, 아니 괜찮습니다. 어쨌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인사이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가 네 번째 질문이라면 엑셀 기기 등등은 뭐 VR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시각 효과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결 방안이 있을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동근 대표님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직접 제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성동 부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동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 교수님. 예. 예, 하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XR 기기는 VR 기기 등등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시각 효과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XR 기기를 착용하면 시각 효과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안 해보신 분과 보신 분의 차이는 뭐냐면 3D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 시각적 효과가 2D에서 보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3D를 이제 그 기기를 착용하면 말 그대로 3D에서 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 시각적 효과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R 기기, 그러니까 3D 월드로 만들어진 거를 3D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XR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다. 즉 VR 기기를 활용하든 뭐 AR 기기를 활용하든 즉 본인의 몸에 붙여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3D 세계를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XR 기기는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개인의 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사실 3D 월드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뭐 정확히 전문의 의도는 파악을 못했지만 XR 기기의 특징과 아닌 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동 부회장님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 지금 그 바이브 장비가 있습니다. 바이브 장비를 도입한 지가 한 4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쓰면서 너무나 불편한 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떴다가 또 벗었다가 또 그다음에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이 콘텐츠 체험을 오래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은 바로 멀미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시각적으로라든지 그다음에 체험적으로 빠르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는 이 아까도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XR 쪽으로 좀 획기적인 어떤 인터페이스 방식이 좀 만들어져서 그것이 좀 보편화된다면 시각적인 효과가 훨씬 더 또 다른 체험적인 효과가 들어오는 것이 임팩트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입니다만, 실제로 근데 VR 영화 등등을 이제 만들어본 감독들하고 이제 제가 조사를 현장 조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분들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라면 실제로 이제 VR 기기를 HMD를 쓰고 있더라도 시야각이 생각보다 좁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VR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 때 360도를 쳐다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략 전방 90도 정도, 전방 90도 정도 범위 내에서 특히 FPS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뭐 전방 90도가 아니라 옆에 보고 있으면 총 맞아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컨텐츠에 있어서 몰입성을 어떻게 확보할, 그러면 이제 VR 제작에 있어서 코스트라든지 360도를 제작할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박진환 교수, 전문가가 계시니까 질문들이 막 마구 나옵니다. 박진환 교수님, 추가 질문입니다. 메타버스의 글로벌 표준화를 정부가 주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도 보고 있었는데, 아까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그 사전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학계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논문을 살펴보면 진짜 2013년도 정도 그 정도부터 계속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메타버스를 가장 크게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 에픽 게임즈와 같은 이 플랫폼을 아예 제작 플랫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쪽의 입장으로 메타버스를 정의를 해도 돼요. 그런데 어찌 보자면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은 경제 문화의 관점으로 정의를 해도 되거든요. 물론 이걸 다 합쳐가지고 정의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말하자면 단과대학 한 8개쯤 묶여 있는 아주 커다란 정의인데,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들었던 게 김동훈 대표님, 정동훈 대표님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분에게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 대표님, 정 대표님 직접 뵙고 뭔가 문의를 아마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해주신 제가 이야기한 독점 플랫폼보다 협력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오픈 플랫폼 하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굉장히 좋은 질문, 김혜진님 질문 주셨는데요. 김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 좋은 질문이고 고민스러운 포인트입니다. 원론은 맞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원론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공공 플랫폼을 이제 누가 구축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과거에 지금 지자체들이 가고 있는 앱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앱들이 대부분 예산이 몇백억이 투입된 다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일회성, 선심성, 정치적 목적의 하나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러니까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공의 플랫폼, 오픈 플랫폼, 이거 하나의 계단인 게 사실 저에게 있어도 고민입니다. 하나의 방법을, 근데 해법은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제 공공적인, 완전한 공공은 아닙니다만, 플랫폼 간의 경쟁을 높이는 방법으로 원스토어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스토어는
어떤 이 구글이나 애플의 독점적 시장 구조를 깨기 위해서 국내 통신사 3사가 출자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중소개발사 등등과 협력을 해서 진출하는 모델. 지금 이제 원스토어는 상당히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온 게 내년에 이제 IPO를 하기로 돼 있고 이미 국내 마켓 쉐어도 2위까지 올라서 애플을 제치고 2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독점적 어떤 플랫폼적인 파워를 약화시키고 플랫폼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게 하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 과정을 좀 정부가 주도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초기에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또는 공공 형태의 또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출자를 한다든지 그 참여 기관 안에 컨소시엄 형태로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업이 배타적으로 그걸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함께 공동으로 그 컨소시엄 자체를 형성하고 특히 만약 그 컨소시엄이 유저풀만 형성이 되면 하다못해 예를 들면 몇백만 정도의 유저풀이 형성이 되면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플랫폼 간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질문은 대략 이 정도 좀 소화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제 클로징 멘트를 이제 한 분씩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동근 대표님, 김성동 부회장님, 그리고 박진환 교수님 순서로 한 1분 정도 짤막하게 오늘 이제 토론에 대한 소감이나 그냥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이나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동근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현장에서 한 8, 9년 정도 이제 VR, AR, 실감 콘텐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이 VR, AR로 사실 돈을 번 회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드물고 아마 국내에서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발표한 내용에서 있지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는 조금 힘들고 어떤 그 학계와 산업계가 실제 이제 많은 그 기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모여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표준화 얘기도 좀 나왔지만 지금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혼선이 돼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고 일반 뭐 언론이나 이런 다른 데 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계 여기 종사하는 산업계와 학계가 같이 모여서 어느 정도 좀 정리된 걸 만들어서 이제 제시하는 게 정부가 정책을 만들기도 좋고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지면 거꾸로 이제 산업계에서도 역으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어떤 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뭐 교수님들 쪽에서 좀 이렇게 주도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동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198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 공간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정보 교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활 공간이 되었다라고 이제 시작되는데요. 저는 오늘 두 분의 발표 자료를 들으면서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단편 일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술 로드맵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정부에서 기술 과제 개발을 갖다가 좀 현실적으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그냥 메타버스 이 자체가 그냥 사장돼 버리는 그럴 공산이 있습니다. 아까 정 대표님께 4차 산업의 가상세계 얘기하면 메타버스 시대, 뭐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따로 별도로 말씀.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가상공간 세계를 갖다 만들어가는 메타버스를 갖다가 좀 더 인공지능화 시켜 나가는 그런 융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제 도출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과제 제시에도 그런 형태로 융합적으로 해나가야만이 이게 오랫동안 메타버스 시대로 기술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재밌는 내용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진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 역시 굉장히
즐겁게 제가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진행형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과 학계의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려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정동근 대표님, 김성동 부회장님, 박진환 교수님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처한 발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과거의 메타버스 1.0이라고 볼 수 있는 세컨라이프가 정부 주도용으로 가다가 왜 이렇게 소멸했는가라는 것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MB 정부로 가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끊어지고 그리고 추진 체계하고 정책적 어떤 일관성이 끊어졌다. 추진 체계가 소멸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부가 마지막 시기이고 다음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들어서는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서 정책적인 일관성이나 연관성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라는 그런 좀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아까도 이제 김성동 부장님께서는 이제 기술 체계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술 개발 로드맵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세컨라이프 때 정부가 발주했던 용역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정부하고 회의했던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자료를 쳐다보면서 놀랐는데요. 기술 개발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부분이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과거의 가상세계라는 메타버스 1.0 당시에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고 마치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지금 정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실패하고 과거의 어떤 단죄를 교훈을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늘의 어떤 정책 포럼 자체가 내일도 이제 메타버스 데이로 해서 오늘과 내일 어떤 4개의 어떤 분과위원회가 각각 발표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상 이번에 이제 구성을 보면서 특히 이번에 참여자들 보면서 모든 분과에 3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신청하는 걸 보면서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메타버스 관련된 정말 사람들의 일반 모든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국내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가장 최고의 퀄리티 포럼이 아닌가라는 세미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포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각 분과위원장들이 많은 고심을 했고 이런 형태를 좀 취했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좀 참여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참여해 주신 발표 정동근 대표님이나 두 분 교수님께 각별히 감사드리는 말씀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진님 또는 배중철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한 발표, 귀한 토론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감포질님, 그리고 정헌 CEO님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소프트 카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포럼에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포럼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포럼, 그리고 이제 김종우님께 같은 경우는 다음 포럼 세미나에서는 NFT 관련된 정책 방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총훈지님께서는 조금 늦게 지금 올려주셨네요. 그래서 NFT 개념도 이 메타버스에 포함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잠깐 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흠우님이군요. 또 여러 토론자님 발표님께 감사하는 그런 채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질문이나 이런 의견들을 주신 많은 참여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준비해 주신 이 포럼 관련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